좀 고기를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를 해서 좀 이제 저희 몸도 좀 나아지고 저도 좀 변화하고 싶어서.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이야, 수육에 갈비탕까지 시킨 한상. 병호 씨의 점심 메뉴는 거의 고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 주변에 고깃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갖다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거기에 고기가 있기에 그 고기를 제가 먹으러 가는 거죠. 능숙하게 고기를 바르는 병호 씨.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도 먹네요. 병호 씨가 먹은 점심 식사에는 대략 54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1인분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2인분, 3인분 하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의 한 2~3배 정도를 더 섭취를 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뭐 지방의 섭취도 늘어나게 되고 탄수화물 섭취도 늘어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과잉 영양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일주일에 고기를 점심에도 먹는 경우가 2번 내지 3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혼자서든 같이든 구워서 먹는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있어요. 점심에 고기를 구워 드신다고요? 일주일에 1번. 네. (2주에) 1번 점심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그날, 다시 병호 씨를 찾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가끔은 이제 회사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따라가서 먹다 보니까. 어떤 음식들 점심으로 드세요? 구내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거기도 주 메뉴가 고기일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거는 거의 회사를 다니면서 주 3~4일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매일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매일이죠. 질리진 않으세요? 아유, 질리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줄여나가야죠. 거의 매일 먹게 되는 고기가 바로 병호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가장 만만한 게 아무래도 고기다 보니까 인생 고기서 고기지 이러면서 고기를 또 먹으러 갑니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병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 중 약 4명이 소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 10명 중 5명이 돼지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고 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 신나 보이는 병호 씨, 이제 집에 가시나요? 친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치맥을 한잔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병호 씨의 저녁 메뉴는 친구와 함께 치킨에 맥주입니다. 그냥 이제 뜬구름 지나가는 뭔가 이제 사업권을 따내려는 반반 할까 아니면은 이걸로 할까 아니면 매콤으로 할까 원하는 걸로. 원래 먹는 게 뭔데? 원래 먹는 거는 주로 이제 나는 매콤 좋아하지. 어떤 것들은 좀 일하기 위해 같이 위하여. 맥주가 먼저 나오고 치킨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 좋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피곤할 때 딱 맥주 한잔 하면은 그 피곤함이 싹 이제 씻겨내려 나가는 거 있지. 딱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봐도 진짜. 진짜 살 것 같다. 살 것 같아. 하가 계속. 오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하루 병호 씨가 먹은 단백질은 무려 132g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육류성 단백질이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그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성 지방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포화 지방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 뭐 그런 합병증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기로만 새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전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를 회식을 자주 한 적이 있었고 소변 같은 경우도 뭔가 살짝 뿌연 듯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인 적이 있어요. 육류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병호 씨에게 나타난 이상 반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수년째 지속한 병호 씨의 건강검진과 솔루션에 도움을 줄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병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좀 빈혈도 없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다 좋아요.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알부민도 정상이라서 영양 상태도 좋으시고 다행히 혈당도 정상이고 근데 좀 이상이 있는 게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정상이 7까지 정상인데 7.4로 조금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먹은 고기나 생선에 퓨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12가지 단계를 거치고 여러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요산이라고 하는 최종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콩팥이라든지 소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은 그 콩팥에서 100개를 다 내보내는데 요산이 높은 사람들은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콩팥에서 그걸 다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한 50개만 내보내고 나머지 50개는 다시 피 속에 재흡수돼 갖고 요산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요산 혈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통해 섭취한 퓨린이 분해되어 요산이 생성되면 신장과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경우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데요. 요산 수치 7.0 이상부터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요산이 7 이상 올라가는 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요산 혈증이 오래되면 나중에 통풍이라는 병이 생겨요. 보통은 이게 통풍이라는 병이 굉장히 발이 아픈 병인데 고기 많이 드시는 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그런 게 잘 생겨요.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면 혈액 속에 남아있던 요산 결정이 신체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산 결정들이 관절 주위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염증성 발작, 관절통이 바로 통풍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질병은 단 한 가지, 통풍입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생기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둘 다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야 통풍이 생깁니다. 통풍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너무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발작이 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비상약, 진통제, 소염제 그런 걸 빨리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 비디오를 한번 볼게요. 맥주 자체에도 많은 요산이 있어요. 통풍 환자들에게는 치맥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풍으로 한번 진단이 되면은 이 약을 평생 드셔야 돼요. 평소 드시던 음식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네요. 이 커피는 요산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콩팥에서 그 부작용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루 2잔이나 3잔, 저 같은 경우 하루 3잔 정도 마시는데 이렇게 블랙 커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조개탕이네요. 조개탕인데 이 조개 성분에도 여기에 퓨린, 그러니까 요산의 전구 물질이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물이 고소하잖아요. 그 요산의 맛이 고소해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국물이에요. 퓨린은 물에 잘 녹거든요. 국물까지 다 먹으면 그 국물 안에 요산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예상외로 또 이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닭, 소, 돼지 등의 육류, 내장류, 등푸른 생선, 오징어, 어패류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반대로 퓨린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은 달걀, 두부, 체리, 저지방 우유입니다. 특히 저지방 우유에는 오로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오로산이 요산 배설을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권장할 때 이 저지방 우유를 드시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좀 과하게 먹으면 가끔 가다가 이게 소변을 딱 볼 때 뭔가 좀 살짝 뿌연 것 같은 게 맞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은 소변이 탁해지고 뿌얘져요. 고기 성분에 이제 단백질 성분은 나이트로젠, 질소 성분이 많거든요.
고기를 1인분 먹으면 다 배설을 하고 소변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걸 2인분, 3인분, 4인분 먹게 되면은 콩팥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다 분해하지 못하고 그냥 왕창왕창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단백질도 같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병호 씨의 건강 관련 고민은 육류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 때문이었네요. 1차 치료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술도 줄이시고 또 고기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적정한 체중으로 유지를 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2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호 씨에게는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식단이 주어졌습니다. 이 단백질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먹는 게 좋아졌죠. 옛날 뭐 한 1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 근데 주로 그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게 뭐 치킨, 또 피자, 뭐 탕수육, 짜장면, 뭐 그런 좀 기름짓고 고기 성분이 많은 거를 먹기 때문에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남자 100명 중에 16명이 고요산 혈증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또 이런 계란 같은 거나 우유 같은 거라든지 치즈라든지 그런 걸 함께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솔루션 이후 병호 씨의 점심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샐러드 집에서 샐러드와 김밥을 주문합니다. 지금 계란 키토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추가 가능한가요? 계란 키토 김밥? 아, 키토 김밥이요? 네. 달걀 가득한 샐러드와 김밥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병호 씨. 정말 달걀이 가득한 식단입니다. 육류성 고기에서 달걀로 확 바뀐 식단.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이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주변에는 다 고깃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래저래 잘 찾아보니까 샐러드 집도 하나 있더라고요. 메뉴만큼 달라진 것은 점심을 혼자 먹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끊으니 뭔가 외로워진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다 같이 먹고 있는데 혼자서 채소 위주로 먹고 있으니 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바꾸면 그 좀 자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 일단 양해를 구하고 고기 대신에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술 대신에 물 위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뭔가 진짜 유혹이 거의 넘어갈 뻔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유혹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주 사이에 4kg 줄었네요. 네. 굉장히 뭐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피 검사 오늘 한 걸 보니까 요산도 지난번 7.4였다는데 지금 6.7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2주 사이에 0.7 떨어진 건데 그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병호님은 지난 2주 전까지만 해도 고요산 혈증 환자였는데 오늘은 요산이 6.7로 떨어지면서 정상인이 됐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에서 7 사이가 되면은 그 요산이 평형 상태를 이뤄요. 피 속에서. 더 증가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런 본전 상태가 돼요. 6 이하가 되면 몸속의 요산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체중을 60kg대로 좀 빼시면은 요산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거 트리그리세라이드 네. 중성지방. 아, 이거. 저번에 그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게. 네. 중성지방 수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제 중성지방이 284로 엄청 높아갖고 고지혈증 환자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게 중성지방이 많이 떨어져갖고 고지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에서는 지금은 해방이 됐습니다. 2주 만에 체중 4kg 감량, 요산 수치 0.7 하락, 중성지방 수치는 146 감소시킨 식단을 소개합니다. 치즈도 요산을 떨어뜨리고 체리도 요산을 떨어뜨리고 바나나하고 당근에는 요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닭가슴살도 뭐 요산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식물성 이쪽에는 그 옥수수에는 요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좋은 것만 모아놨네요. 네. 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을 하루에 뭐 1개, 2개씩 하나 또는 2개씩 드시는 게 몸에 단백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씨의 식단은 말 그대로 만점이네요.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 수치 올라가는 거, 신장 기능 나빠지는 거,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혈당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신데 요산 올라가는 거는 이제 통풍의 발작이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위험 사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시그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낙농식품을 많이 드시면서 요산을 떨어뜨리고 또 자기 몸의 단백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